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네. 또 시간이 돼서 동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오늘 찍을 거는,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는, 아이노드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면, 특히 운영체제 같은 것들을 배우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우면, 저거를 많이 배워요. 뭐 어떤 프로세스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이란 걸 배웁니다. 파일 시스템을 배우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 아이노드라는 게 나와요, 아이노드.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 처음 공부할 때, 아이노드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잡는데 한참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건 석사 공부 끝나고, 박사 공부 끝날 때쯤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되면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야, 이거 아이노드 관련된 거를 누가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로 정리를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겠지.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자료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뭐 블로그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취합한 다음에, 초보자라도 조금 쉽게, 아주 초보, 컴퓨터를 전혀 모른다, 나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서버나 네이버나 다 같은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 수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노드의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다 할게요. 이거를 하려면 우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파일 시스템은 좀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여기인가? 이거 끼워 넣으면 이거 나오죠. 나중에 그 이전에 찍어 놓은 링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먼저 파일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중복이 돼요. 파일 시스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 도대체 아이노드란 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 클립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노드를 이해하려면 파일 시스템이란 거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아이노드가 나온 거라서. 그래서 주로 리눅스를 기준으로 해서 파일 시스템을 이제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동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디렉토리, 그러니까 폴더죠. 윈도우에서 쉽게 얘기하면 폴더. 모든 폴더에 이제 구조화를 했는데, 구조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하이어라키가 생긴 거죠. 구조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루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시스템에서 쓰는 모든 디렉토리는 이 루트 밑에다가 배치를 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지금은 거기까지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요 동영상, 좀 전에 드렸던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되게 많습니다. 뭐 bin이라는 디렉토리, 부트, 디바이스, 뭐 etc, 홈, 라이브러리, 미디어, 마운트, 뭐 옵션, 루트, sbin, srv, 템프, 유저, 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면 또 다른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바다 그러면 바라는 디렉토리 밑에 뭐 캐시, 로그, 스풀, 템프,
요 밑에 가면 또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밑에 가면 또 디렉토리가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이 디렉토리를 리눅스, 그러니까 유닉스 계열이죠. 우리가 쉽게 아는 리눅스 운영체제 시스템에서는 각 디렉토리별로 좀 하는 역할들을 구분을 적어 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 제가 이 블로그에서 이 화면을 캡처해 온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좀 읽어 보십시오. 좀 더 관심이 세부적으로 알려면 뭐 한 두세 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우리가 접속하는 뭐 예를 들어서 홈이라는 디렉토리는 어떤 것들을 모아놓기로 약속을 했냐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도 계정이 여러 개죠. 컴퓨터는 한 대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있죠. A라는 사람이 보는 뭐 바탕화면, 그 다음에 뭐 문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폴더들이 기본으로 생기죠. 그래서 너는 여기 공간을 별도로 줄 테니까 여기서만 놀아. B도 그 나름대로 하나가 생기고 C도 생기고 유저를 생성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홈 디렉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홈입니다. 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하나 있죠. 홈.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나 서버에 접속하면 어디로 뿅 하고 안내를 해주냐면 여기 밑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파일을 만들거나 뭐 코딩을 하든가 개발을 하든가 맘대로 해요. 뭐 그런 거죠. 쭉 있는데 뭐 많이 쓰는 게 뭐 etc 이런 거 많이 씁니다. etc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죠. 뭐 엔진엑스, 뭐 웹서버를 설치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면 그 소프트웨어들을 설정을 해주는 어떤 다양한 파일들이 필요하죠. 그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또 뭐를 많이 쓰냐 볼까요? 자주 쓰는 거 유저 USR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 실행 파일들 있죠. 윈도우로 치면 뭐뭐.exe 파일, 이 실행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입니다. 사용자들이 쓰는 실행 파일을 한 곳에 모아 놓는 곳. 근데 뭐 시스템이 쓰는 실행 파일을 또 다른 데다 모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처치하고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윈도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버죠. 99%의 서버들은 유닉스 계열, 그러니까 리눅스를 쓰고 있는데 리눅스의 파일 구조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루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루트 밑에 여러 가지 쭉 늘어놓은 다음에 각각의 디렉토리에 시스템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홈 디렉토리에서 접속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래서 리눅스에는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리눅스 파일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리눅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이 파일입니다. 파일로 다 처리를 해요. 일반적으로 파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은 이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막 작업을 해요. 뭐 한글 작업을 하고 그냥 컴퓨터 끄면은 내가 작업한 내용이 없어지죠. 그럼 컴퓨터 끄기 전에 뭐뭐.hwp 뭐 이런 파일로 저장을 하잖아요. 이런 게 파일이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 근데 리눅스에서는 파일을 크게 첫 번째 일반 파일, 두 번째 디렉토리 파일, 세 번째 링크 파일, 네 번째 뭐 장치 파일, 뭐 또 있어요. 뭐 다섯 번째 뭐 파이프 파일, 뭐 기타 등등 몇 개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1번부터 한 4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일반 파일을 레귤러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레귤러 파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네, 윈도우에서 알고 있는 파일들이에요.
텍스트 파일, 뭐 실행 파일, 이미지 파일, 뭐 동영상 파일, 이런 파일들을 다 그냥 레귤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파일이 요 일반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디렉토리 파일은 폴더 있죠, 폴더. 이 폴더 자체도 파일로 보는 겁니다, 파일. 그래서 폴더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걸 파일로 쓴 거죠. 거기에 폴더에 있는 정보는 해당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디렉토리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다면 그 디렉토리를 저장하고 있는 얘도 파일이다. 그래서 디렉토리도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폴더도 파일인 거죠. 그 다음에 링크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파일은 원본 파일을 다른 파일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죠. 그거를 리눅스에서는 링크라고 합니다. 바로가기도 파일이죠. 네. 그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심볼릭 링크하고 하드 링크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면 그 동영상 클립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거는 따로 빼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할게요. 실습하고 같이. 그 다음에 장치 파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마우스도 쓰고 하드디스크도 쓰고 마우스도 쓰고 또 뭐 있죠? 키보드도 쓰고 뭐 마이크도 쓰고 뭐 많이 쓰죠. 장치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고 실행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런 기능을 하는 정보들을 다 담아놓은 것도 걔도 파일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파일, 뭐 하드 파일 이렇게 파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장치 파일들은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도 파일이에요. 뭐 파이프라는 것도 있는데 파이프는 뭐 이런 거죠. 어디에서 내 컴퓨터로 오면 내 컴퓨터 내부에 어디로 연결을 해줘,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파일로 봅니다. 그래서 파이프도 파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파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이해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자, 파일 시스템의 물리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파일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디렉토리와 파일, 얘도 파일이죠. 결국 파일을 쉽게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관리하는 건 뭐하냐, 파일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만든 거를 수정하기도 하고, 뭐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쉽게 하도록 운영체제에서 구현을 해놨는데, 운영체제에서 구현을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커널에 들어가서 소스코드 막 뒤져보면서 파일 생성하는 명령을 기계어로 줘야 되잖아요.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 아니면 어셈블리어로 줘야 되는데 못 주죠. 우린 그거를 쉽게 해주는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운영체제가 이렇게 OS가 이렇게 있으면 OS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능이 파일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쉽게 관리하려면 좀 어떤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냥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쓰도록 구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는 딱 2, 3분 만에 네 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대학 강의에 운영체제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이나 컴퓨터 관련 학과에 가시면 거기선 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건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네 줄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크게 4개 블록으로 구성했습니다. 4개 블록은 뭐냐면 요 하드디스크예요. 여러분들의 그 비휘발성 메모리,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나 SSD나 뭐 이런 거죠.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하드디스크. 네,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부트 블록이 있고, 두 번째는 슈퍼 블록,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록, 데이터 블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장치가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죠. 안 생겼지만 개념적으로 그리면 이런 실린더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원통처럼. 그래서 맨 처음에 꼭대기에 있는 게, 꼭대기라기보다는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부트 블록을 넣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전원 단추를 딱 하고 누르잖아요. 누르면 컴퓨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시작하려면 어딘가 시작 포인트를 알려줘야 되죠. 컴퓨터가 이제 물리장치가 막 이렇게 막 작동을 하겠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전자과 이런 데다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뭐 윈도우 10을 올리려면 어딘가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운영체제 시작이야. 그거를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이걸 안 정해주면은 시작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부트 블록이라고 하고요. 슈퍼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OS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슈퍼 블록은 뭐냐면 내가 파일이 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한 정보를 좀 저장을 해줘야 되겠다,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저장해 놓은 거를 슈퍼 블록이라고 합니다. 저장하려면 어느 정도 디스크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저장 스페이스가, 저장 그 공간이 여기다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자 아이노드 블록. 아이노드 블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이노드 리스트라고 뭐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어요. 여기 빨간 네모칸이 아이노드인데, 그 아이노드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리눅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아이노드 파일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자, 아이노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비로소 데이터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블록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숙제.hwp 이렇게 하면 요게 실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블록이. 데이터 블록을 저장을 하는 것도 나눠놨어요. 이렇게 블록을 그냥 막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정 단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블락 사이즈가 있습니다. 크기가 또 이런 거죠. 교수님 미치겠어요. 이것도 지금 난리 났죠. 엄청 헷갈리죠. 이것도 힘든데 블락 사이즈는 또 뭔가요? 근데 블락 사이즈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데이터 블록이 그냥 막 저장되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내가 1바이트를 썼다. 1바이트가 일반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문자인 경우에 한 개 글자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파일에 뭐뭐.hwp에 한 글자를 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1바이트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4096바이트 엄청 많죠. 이만한 덩어리를 쫙 할당 받은 다음에 여기다 하나 씁니다. 그래서 1바이트여도 하나 쓰고 10바이트여도 1kb여도 요 블록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볼 때는 1바이트짜리 파일이라도 얘는 4kb의 블록을 그냥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파일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stat-f 요것만 먼저 설명하고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하면 디스크 스페이스가 나와요. 여러분들 디스크 정보가. 그러면 여기 보면 used 하면은 이게 1kb입니다. 1kb짜리가 요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hello라는 거를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파일 hello.txt라는 파일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ls 명령어를 쳐보면 얘가 6바이트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df하고 점 찍는 걸 한 번 더 명령을 내보면 실제로는 4바이트가 증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 볼 때는 데이터 블록이 뭐 6바이트를 썼던 어쨌든 간에 4096바이트를 그냥 할당해서 사용한 거로 관리를 해줘요. 이게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 파일이 커지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뭐 이럴 때 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강의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 하나 접속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리눅스에 접속해도 똑같은 환경이 될 겁니다. 먼저 파일 시스템 정보를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하려면 stat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f에서 점 찍으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사이즈가 4096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토탈은 뭐 이렇고 뭐 풀이 아직 안 쓴 건 이만큼 있고 4096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4KB 짜리가 이만큼 남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데이터가 증가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 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명령어를 잘 모르면 매뉴얼 쳐보면 되죠. 그러면 뭐 자세히 잘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4096인 거는 확인했고, 그래서 df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df 명령어는 이런 겁니다. 리포트 파일 시스템 디스크 스페이스 유세이지, 그러니까 저장 공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df 점 찍으면 현재 1KB 블록이 요 파일 시스템은 저는 요거를 쓰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마다 다 틀릴 겁니다. 쓴 거는 이만큼이고 62% 썼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마운트는 이 루트 디렉토리에 마운트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찍어 놓고 에코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에코 예를 들어서 hello 이렇게 하면 에코 다음에 친 어떤 글자들을 화면에 그대로 뿌려주는 겁니다. 표준 출력으로. 저는 echo hello를 요거를 쓰면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내용을 화면으로 하지 않고 파일로 쓸래 이렇게 하면 파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ls 명령어 쳐보면 hello.txt 라는 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얘의 파일 사이즈를 확인하려면 ls-long list 자세히 보여줘. 그 다음에 hello.txt 하면은 이게 파일 사이즈거든요. 6바이트예요. 헬로가 하나, 둘, 셋, 넷, 5글자니까 5바이트 플러스 뭐 1바이트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6바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df 점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요거였죠. 끝자리가 476이었는데 480으로 바뀌었죠. 실제로는 파일 사이즈가 6바이트인데 실제로 성장한 거는 디스크는 얼마큼이에요? 476에서 80이니까 4KB 증가한 거죠. 그래서 1바이트를 쓰든 4KB 쓰든 어차피 파일 시스템에선 4KB를 그냥 통으로 잡아먹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du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u 명령어는 특정 파일 공간이 얼마만큼 잡아먹고
받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du -h -h 옵션을 붙이면 휴먼 리더블이에요. 사람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파일 이름 이렇게 쓰면은 4KB 쓴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블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볼 거는 이제 아이노드라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드디어 아이노드 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노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쉽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요 포스트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포스트잇을 왜 쓰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이런 데다 막 붙여놓으면 나중에 빠르게 찾아갈 수 있죠. 해당되는 위치로. 그래서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공간들을 각각의 파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이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노드는 제가 온라인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노드 is 아이노드는 뭐다? 데이터 스트럭처 어쩌고저쩌고. 미치겠죠?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니까 뭐 정리라기보다는 좀 한글로 좀 써본 거죠. 써보니까 아이노드는 인덱스 노드를 줄여서 붙인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i가 있고 노드가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잇하고 똑같은 거죠. 얘랑 각각의 하나가 아이노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노드는 유닉스 계열의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는데 리눅스를 설계를 하신 분들이 아이노드를 이 인덱스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구조를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뒤쪽에 가면서. 그래서 아이노드는 또 파일이나 디렉토리도 어차피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파일 이런 거 같은 파일 시스템의 객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객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파일 시스템 하는 게 요 일반 파일, 디렉토리 파일, 링크 파일,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이 각각이 하나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개별적인 아이노드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속성, 이 파일은 뭐야 하는 거하고, 걔는 설명이 있고, 속성은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 자체에 대한 설명, 메타데이터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저장을 해 놓은 자료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전히 헷갈리시죠?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뒤쪽으로 가면서 앞쪽에서 먼저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죠. 아이노드를 뭐 설명하는 개념이 아이노드, 아이블락, 아이노드의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노드 그 자체는 좀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노드는 자료 구조죠. 일정한 구조기 때문에, 자료 구조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28바이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구현하기 나름이죠. 어떤 특정 리눅스 버전에서 우리 리눅스는 뭐 다르게 만들 거야.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128바이트를 갖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은 반드시 하나의 아이노드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아이노드도 파일이니까 얘도 저장 공간을 차지하겠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대로 하면
네, 요 공간이죠. 여기서 지워볼까요?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제가 좀 전에 지운 공간. 요 공간. 요 공간이 전체 디스크의 한 1%?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좀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좋겠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기술사 수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무슨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죠. 기능사, 자격시험 중에,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죠. 기사 위에 진짜 전문적인 박사급 이런 사람들을 기술사라고 하는데, 기술사 시험 문제 뭐 단골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학교 학부과정 수준에서는 그냥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보는 때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1% 정도 차지하고, i블락잉은 i리스트라고도 부르는데, 파일 시스템에서 i노드를 보관하는 테이블, 아까 모아놓은 데 있죠? 쭉 모아놨던데, 그 테이블을 얘기하고요. 자, i노드의 구성은 메타데이터죠. 메타데이터하고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어떤 실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i노드에는 i넘버가 있어요. 각각의 i노드는 i리스트 여기 있죠. 여기에서 i노드를 쭉 담고 있는데, 거기 각각의 i노드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유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학생은 학번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고유 번호인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그래서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수로. 그래서 뭐 어떤 파일은 어떤 아이노드를 갔는데 이 아이노드 번호는 얘야. 그래서 파일이 다르면 아이노드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아이노드 넘버라는 걸로 구성품 중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구성품은 메타데이터라고 있습니다. 헤더. 아이노드 자체를 설명하는 거. 여기에는 뭐 다양한 정보가 담기는데요. 뭐 파일 모드, 리드, 라이트, 익스큐션, 링크가 몇 개 걸려 있는지, 소유자 누군지, 그룹이 누군지, 파일 크기, 파일 주소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마지막 접근 시간,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 뭐 아이노드 뭐 수정 정보, 뭐 기타 등등 뭐 필요한 이 아이노드 자체가 요거의 자체, 얘를 설명하는 데이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데이터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뭐 참고죠, 참고. 참고 문헌 뭐 이런 거 할 때 레퍼런스라고 쓰죠. 저도 레퍼런스가 있겠죠. 요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도 블로그 뭐 한 2, 30개 보고 유튜브도 몇 개 다 봤습니다. 그거 다 레퍼런스 리스트죠. 데이터 블록이 어딘가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을 텐데, 걔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 중에 세 번째 구성품은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 블록, 레퍼런스란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도 헷갈리죠. 네, 이래도 헷갈려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은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요거는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아이노드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은 아이노드 번호를 갖고 있어요. 특정 뭐 351번이다. 그럼 이 아이노드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네, 아이노드 번호가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처럼 고유 번호가 있고, 여기 메타데이터 좀 지워볼까요? 여기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가 여기 파일 인포메이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여기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유저 아이디, 뭐 파일 사이즈, 블록이 몇 개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타 정보가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여기는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림에서 제가 잠깐 수정하고 올게요. 네, 제가 순식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우면 요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필요한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 덩어리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하면 아이노드를 배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노드 데이터 요거 블록 레퍼런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요거는 그냥 뭐 정해진 거니까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우리가 파일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아는 파일들은 어떤 디렉토리 밑에, 예를 들어서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를 기록으로 표시할 때 이 슬래시를 씁니다. 슬래시. 그 밑에 어느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어떤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은 아이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노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메타데이터, 이 부분이 인포메이션이라고 써둔 부분이 요 파일 인포메이션 요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 요런 게 되겠죠. 요런 것들을 아주 작게 그냥 한 줄로 쓰고, 이제 실제로 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인데, 레퍼런스 종류가 3개입니다. 다이렉트 블록이란 게 있고요.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트리플 인다이렉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싱글 인다이렉트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 1부터 해서 12까지. 그러면 요게 첫 번째는 데이터 블록을 가리켜요. 얘는 4KB 덩어리. 청크로 되어 있습니다. 청크가 이제 덩어리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총 12개 덩어리를 직접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2개면 48KB죠. 파일 사이즈가 48KB로 다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인다이렉트 블록을 싱글 인다이렉트를 씁니다. 13번째. 다이렉트의 반대가 인다이렉트죠. 간접이죠. 인다이렉트가. 싱글은 한 번 간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리키는데, 가리키면 얘가 1부터 51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그 다이렉트 블록이, 이게 다이렉트 블록이죠. 512개가 있어서 512개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KB 곱하기 512개. 이만큼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죠. 대충 5, 4, 20이면 20KB? 뭐 이 정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더블이 있어요. 더블은 뭐냐면 어떤 가리키는 거가 512개가 있는데 각각은 뭘 가리키냐면 요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가 512개가 곱하기 512개 곱하기 4KB. 요만큼의 파일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것도 안 된다. 엄청 큰 숫자죠. 근데 엄청 큰 데이터다. 그럼 트리플 인다이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블 인다이렉트를 가리키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 512개가 있어요. 인다이렉트는 512개는 각각 싱글 인다이렉트를 다 가리킵니다. 싱글 인다이렉트는 또 얘가 또 각각 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512개가 있고, 그래서 얘도 512개. 여기 곱하기 512 곱하기 512 곱하기 512 곱하기 4KB. 이만큼의 킬로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뭐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여기도 나중에 이쪽에서 다시 또 트리플 인다이렉트를 또 써주면 훨씬 더 큰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의 크기를 쉽게 확장하려고 이런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라는 그 계층 구조를 두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디렉토리 블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노드가 있는데, 아이노드가
디렉토리도 파일이잖아요. 디렉토리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아이노드가 있는데 이 아이노드가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있는 아이노드라고 쳐봐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요 상황인 거죠. 얘를 가리키는 아이노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시나리오를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디렉토리 노드로 올 거예요. 디렉토리 아이노드로 와 보니까 이 구조는 똑같죠. 아이노드 얘도 아이노드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다이렉트 블록에 보니까 디렉토리 블록이란 거가 있겠죠. 디렉토리 정보가 있겠죠. 거기에 디렉토리 안에는 뭐 파일 이름, 파일 목록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파일 이름은 뭐를 가리켜요? 아이노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볼까요? 각각의 파일은 다시 또 아이노드를 가지고 있죠. 아이노드는 실제 데이터 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나리오로 들어가면 요 파일은 패스워드를 뭐 저장해 놨나 봐요. 실제로는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들 아이디 정보를 갖고 시스템 아이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인데, 얘를 뭐 다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넣어놓은 뭐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아이노드가 있고, 그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아이노드를 찾아가면 해당되는 파일의 아이노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메타 정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에서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이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럼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거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 실제 유튜브 동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 제가 여기 가면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슬래시는 뭐죠? 루트죠.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f라는 폴더가 있어요. 디렉토리가. 그 밑에 file.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열려고 한다. 어떤 위치에서. 그래서 내가 열려고 하면은 실제로 아이노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맨 먼저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지워볼게요. 맨 먼저 여기로 가면 이 중에 여기에는 모든 시스템에서 쓰는 모든 그 파일의 아이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최상위 디렉토리, 다시 얘기하면 얘를 가리키는 아이노드가 있겠죠. 걔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뭘 하냐면 inode for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가 있는 아이노드를 찾아가요. 그럼 루트 디렉토리의 아이노드는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럼 거기서 아이노드 리스트 중에 요 데이터가 있겠죠. 요 데이터들 중에 요 f라는 요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f라는 폴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f라는 폴더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노드가 있겠죠. 아이노드 번호, 넘버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넘버는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어디에 있을까? 여기 가면 있을까요? 네. 아이노드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네요. 여기 루트 디렉토리 밑에 요 정보를 보니까 여기에 아이노드 f라는 디렉토리가 있겠죠. 그거에 아이노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화면을 바꾸면 여기에서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해당되는 아이노드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네, 이동한 상태가
아까 설명하던 요겁니다. 네,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또 정보가 있겠죠. 네, 그 정보 중에 여기 푸 중에 파일 리스트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요 file.txt 요 파일이죠. 요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텐데 얘도 또 inode 번호가 있겠죠. 그 번호를 가지고 실제로 file.txt라는 inode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겠죠. 여기 쭉 들어가 메타데이터 정보 헤더 정보가 있을 테고 거기 이제 쭉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인다이렉트 파일이 크면 뭐 인다이렉트 뭐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트리플 인다이렉트까지 해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냥 여기서 다 끝나는 거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쭉 읽어 오는 겁니다. 쭉 읽어 오면 그때서야 file.txt라는 내용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은 다 똑같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이 뭐 ls i 옵션, 그 다음에 copy, 그 다음에 move를 간단하게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습 화면으로 잠깐 바꿨고요. 먼저 ls는 어떤 뜻이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ls-i 옵션을 치면은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들 중에서 inode 정보까지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hello.txt라는 게 있으면 얘는 inode 번호가 요거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보려면 매뉴얼을 쳐보면 되겠죠. ls 디렉토리 컨텐츠를 보여주는 건데 i라는 옵션을 썼죠, 우리가. 그러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i라는 옵션. 예, 여기 있네요. inode는 프린트 출력해줘. inode 넘버, 각각의 파일에 대한 inode 넘버 정보를 알려줘, 이런 뜻이 되겠죠. 좀 전에 했었던 게 그래서 이렇게 친 겁니다. 좀 길게 보고 싶다. -l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여줘. 그러면 hello txt는 6바이트고요. 실제 내용은 inode 번호가 요거네요. 자, 그래서 inode 정보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카피를 했을 때 inode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cp는 뭐냐면 파일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hello.txt라는 파일을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내용을 먼저 아까 만든 건데, 네, hello라고 써있는 어떤 간단한 파일이에요. 얘를 cp 카피해서 hello.txt를 현재 디렉토리 밑에 hello.txt에 뭐 co copy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ls -i도 보여주고 길게 보여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좀 전에 만든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똑같죠. 크기는 똑같고, 근데 주목할 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하이라이트 해놓고 요 두 개만 그냥 뽑아서 볼게요. 하는데 hello.txt에 라고 시작되는 모든 걸 보여줘. 자, 요 두 개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이죠. 그래서 원래 얘였는데 번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카피를 하게 되면 별개의 inode가 할당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치면은 뭐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뭐 hello.txt가 있었는데 얘를 카피했다, 이 뜻은 hello.txt.copy라는 파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가 inode 번호가 요 옆에서 보면 맨 끝자리 두 자리만 볼게요. 세 자리만 볼게요. 918이라는 inode 번호를 갖고 있었어요. 요 번호를 가지고 inode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찾아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정보가 있죠. 데이터 블록 레퍼런스에.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내용이 헬로우라고 써있는 4KB 짜리 데이터 블록을 참조를 해서 읽어 온 게 되죠. 카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노드 번호가 새롭게 부여가 된 거죠. 끝에 세 자리만 보면 여기서 보면은 뭐 647 여기만 볼게요. 뭐뭐뭐 647로 끝나죠. 아이노드 번호가. 그러면 얘의 아이노드가 있겠죠. 아이노드 노드를 찾아오면은 얘가 데이터가 카피가 되어 있는 거예요. 4KB 짜리 블록에 헬로우 6바이트가 써있고 나머지는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요런 상태고, 그 다음에 무브를 한 상태를 한번 볼까요? 무브는 파일을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무브를 파일을 실제로 이동할 때도 많이 쓰고 이름 바꿀 때도 많이 씁니다. 뭐 change name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move 명령어로 한꺼번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노드 상태를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파일을 한번 지워 볼게요. 아니요, 그냥 쓰면 되겠네요. mv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쓰면 될까요? hello.txt를 어디로 옮기냐면 hello.txt.move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럼 ll 치면은 좀 전에 있던 아까 있었던 게 어디죠? 길어지는데 얘가 이름을 바꿔서 현재 디렉토리에 카피라는 대로 이동을 해온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봤었을 때 원래 요게 뭐였죠? 918 끝번호만 쓸게요. 기니까 원래 hello.txt는 아이노드 넘버가 918이었죠. 땡땡땡땡 918 이고 얘가 파일 이름이 hello.txt였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꿨어요. move 했어요. 그러면 hello. 제 머리 때문에 좀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move 이런 파일 이름으로 바꿨죠. 그러면 얘의 아이노드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최근 명령어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똑같죠? 땡땡땡땡 918 똑같네요. 이름 아이노드가 똑같아요. 918이. 자, 이거는 어떤 상태인 거죠? 되게 신기하죠?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지운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쭉 지워보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뭐뭐.918 번호를 가지는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는 hello.txt가 있었는데 얘는 실제로 가보면 918번의 아이노드를 찾아가면 여기에 데이터 블록이 hello가 여기 써 있어. 데이터가 4KB 짜리 무브를 했다는 건 어떤 거죠? 얘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이름만 얘에서 txt.move 이렇게 한 다음에 바뀔 거 없죠? 그냥 요 테이블이 있는데 요 테이블에서 얘를 삭제하고 얘를 그냥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노드는 변경된 게 없이 그대로 작동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아이노드를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읽을 때는 그냥 데이터 파일 이름이 있으면 파일 이름에서 그냥 데이터 어떤 뭉치로 이렇게 한 뭉치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지를 않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파일 시스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강의했던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저기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포스트잇이다. 포스트잇은 인덱싱이라는 거죠. 그 인덱스 노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iNode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처음에 파일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고 파일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iNode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iNode를 가지고 뭐 카피도 해보고 무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iNode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뭐 링크라는 게 있었죠. 아까 그 파일 형태 중에 링크 파일을 작성을 하는 게 약간 좀 달라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 링크, 뭐 하드 링크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iNode를 어떻게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링크,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의 강의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iNode가 도대체 뭔가요? 이거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개념을 잡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개념 잡기 쉽도록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시작과 끝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